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오늘도 민지 씨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락 음악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소개를 했죠. 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도 네. 메탈 음악을 소개하는 좀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또 스피커와 네. 함께 했습니다. 인터스텔라 스피커. 네. 인터스텔라. 네, 적절한 비유 같네요. 양쪽에 보면은 모니터 오디오입니다. 영국의 모니터 오디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모니터 오디오에서 자신들이 지금 한 50년 역사가 됐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50년 역사에서 가장 고가의 스피커를 출시를 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모니터 오디오에서 네. 억대의 스피커? 네. 1억 원대 네.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데 설계나 이런 부분도 아주 독특하고요. 모니터 오디오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그 R&D가 바탕이 돼서 새롭게 개발한 그 야심작입니다. 하이픈이라는 스피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앰프는 이탈리아의 오디아 플라이트의 스트루멘토 시리즈 프리파워 분리형으로 준비를 해서 하이픈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LP로 재생을 하기 때문에 턴테이블이 필수죠. 네. 턴테이블은 야마하의 기간틱 시리즈의 최신형 GT 5000 네, 저의 최애입니다. 네. 하나 가져가시죠. 가져가죠? 카트리지는 뭐 전통의 오토폰의 카덴자 레드 카트리지를 준비를 했고요. 포노 앰프는 레가 포노 앰프로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오늘 락 음악으로 한번 네. 달려보시죠. 기존에는 어떤 장르를 통해서 좀 메탈 밴드 그에 맞는 밴드들 좀 소개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은 한 시대를 관통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좀 선배와 후배지만 약간 음악적인 성향이 좀 겹치는 부분도 꽤 있고 그런 밴드 두 밴드를 약간 대결 모드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밴드 중에 한 팀은 건스 앤 로지스고요. 또 한 팀은 머틀리 크루입니다. 네. 기획자이신 민지님, 민지 씨의 좀 소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저희끼리 그냥 얘기할 때 네. 아직도 요절하지 않고 살아있는 네. 오빠들 특집으로 이제 제가 사봤는데 제가 드디어 방송을 한 지 1년 만에 에이블 네. 플라자에서 하이엔드 오디오로 드디어 사심을 채울 수 있는 네. 음반을 오늘 두 팀을 셀렉해서 각자 한 밴드씩 맡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밴드는 누가 맡아도 상관은 없는데 네. 민지 씨가 건스 앤 로지스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이제 커서 네. 비공식 네. 대한민국 팬클럽 회장. 네, 양보를 하고요. 네. 저는 머틀리 크루를 준비했습니다. 아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시기상으로 머틀리 크루가 먼저 데뷔했기 좀 때문에 선배죠. 예. 그렇죠. 오늘은 코난님 먼저 그러면 소개를 해주시겠죠? 네, 머틀리 크루는 1981년 결성이죠.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머틀리 크루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언더그라운드 생활 거의 없이 그냥 바로 메인스트림으로 바로 진입한 네, 맞아요. 엄청난 그냥 처음부터 엄청난 그냥 대형 밴드로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 이제 클래식 원년 멤버가 지금도 체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4인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니키식스가 신문에 광고를 내서 뭐 믹마스도 오고 네. 빈스 닐도 오고 이제 네. 터미리도 오게 됐는데요. 타미리 하면은 자꾸 다른 분이 자꾸 많이 생각나는데 파멜라 앤더슨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들이 보면은 정말 악동 중에 악동이고 정말 사실 입에 담지 못할 악행들을 정말 많이 그렇죠. 저지르고 좀 살았어요.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트라는 이름부터 좀 더트. 더트라고 지어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은 더 충격적이에요, 사실. 네. 제가 항상 더트를 손님들한테 권해드릴 때 자녀분이나 이제 사모님이 네. 안 계신 곳에서 보시라 네. 라고 항상 권해드리고 머틀리 크루를 우리가 소개할 때 비속어 없이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앨범들 뭐 많이 있고 네. 그런데 제가 가장 처음 들었고 지금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앨범은 5집이에요. 여기 아이패드로 띄워놨는데 네, 제가 LP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 이전에는 한국에서 그
발매를 못했죠. 그렇죠. 네, 너무 선정적이고 네. 내용이 그래서 계속 백판으로만 나돌아다니다가 네. 이 앨범이 처음으로 이제 정식으로 라이센스된 그렇죠. LP이기도 하죠. 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백판으로 네. 예, 듣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앨범에서 어떤 걸 틀까 하다가 하나 딱 첫 번째로 네. 들을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Kickstart My Heart. 아, 일단은 이걸 좀 듣고 또 이 얘기 나눠보죠. 네. 예, Kickstart My Heart 들어보시죠.
들으셨나요? 네, 이 Kickstart My Heart가 그 작곡된 배경이 네. 그 넷플릭스의 더 더트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오죠. 예. 네, 그 보면은 이 앨범 발매 전까지 사실 4집 그때까지도 활동하면서 이 형님들이 사고를 워낙 많이 치고 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많이 휘말려요. 사실 그 빈스 닐도 그 당시에 뭐 자동차 사고를 네, 했었죠. 맞아요. 그 하노이 그것 록스 때문에, 밴드 멤버랑 같이 타고 운전하다가 이제 크게 사고를 내가지고 그 멤버는 죽었어요. 네, 죽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니키 식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약물 네. 중독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거의 2분 동안 네. 심장이 멈췄었다고 그러죠. 공식적으로는 죽은 거였죠. 예, 2분 공식적으로 동안. 죽었는데 네. 심장에다가 주사기를 탁 꽂아가지고 네, 뭐 네. 갑자기 아, 살리는 그렇죠. 네, 그런 주사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니키식스를 실은 119 대원이 마침 머틀리 크루 팬이어서 아, 예, 이 자식이 여기서 죽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일념 하에 정말 그 두 방을 놓고 살렸다고 하는데 그게 더트에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한 걸로 돼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사실은 원래 그 현장에 있던 슬래시와 더프 맥케이건, 이지 스트래틀린이 네, 신고를 해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또 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뭐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앨범의 킥스타트 마이 하트뿐만 아니라 제일 히트했던 네. 닥터 필굿이라는 곡도 사실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니네 나처럼 이렇게 약하다가는 네, 지읒된다. 황천길로 네, 간다. 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데요. 혹시 닥터 필굿을 준비하셨나요? 두 번째 곡으로? 아니요, 그 닥터필그까지 하면은 이게 좀 너무 좀 아, 우울한 네. 막 이런 너무 악행들이나 이런 게 또 너무 막 기억날 것 같아서 네. 좀 서정적인 곡으로 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제일 뭐 히트한 곡 중에 또 하나죠. 그렇죠. 예, Without You를 선곡을 했습니다. 네. 같은 앨범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Without you, there's no change. And nights and days are gray. If I reached out and touched the way, it just wouldn't feel the same. Without you, I'd be lost. I slipped down from the top. I slid down so low, well, you never know.
사실 저는 이 앨범을 이렇게 중학교 때 처음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이 앨범 산 이유가 사실 위다우츠 때문에 샀어요. 예, 이 곡을 어디 라디오에서 뭐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정규 앨범을 사가지고 좀 들어봐야겠다. 그랬더니 뭐 위다우츠 한 곡만 이런 발라드였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네. 락 음악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락이 전파가 될 때 보통 락 발라드 곡이 먼저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뭐 네. 위다우츠나 홈 스위트 홈, 뭐 주다스 프리스트도 비포 더 던이 먼저 들어오거나 네. 하니까요. 이 앨범이 녹음도 굉장히 잘 됐어요. 머틀리 크루 앨범들 중에서는 네. 예, 상당히 잘 된 엔지니어 겸 프로듀서 밤록의 존재는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본조비의 이제 슬리퍼리 웬 네. 그거를 밤록이 이제 프로듀싱 했었는데 머틀리 크루가 또 섭외를 해서 네. 이 앨범을 같이 또 만들죠. 밥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죠. 그렇죠. 특히 네. 저는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들어봐도 좀 오랜만에 들었는데 드럼 사운드가 정말 좋아요. 아유, 네. 터미리의 그 이렇게 휘젓는 듯한 네. 네, 드러밍. 이렇게 드럼을 잘 치던 사람이었나? 네, 맞아요. 예. 그리고 터미리가 원래 라이브 공연 때 그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서 360도로 회전하는 예.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멋있죠. 그게 머틀리 크루의 이제 상징 같은 건데 그렇게 돌다가 멈춰서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또 네. 있었는데요. 유튜브에 다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여러모로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앨범이었고 네. 머틀리 크루의 완전 악행의 시대를 조금 이제 접고 정말 좀 약간 심기일전해서 그렇죠. 만든 앨범이 네. 아닌가. 예,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그래도 빈스 닐이 나이가 들어서 살이 좀 꽤 찌기는 하지만 그 특유의 네. 그 보컬을 잃지를 않았어요. 맞아요. 현역 중에서 뭐 본조비나 엑슬로즈도 지금 그렇게 고음이 안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빈스 닐은 아직도 네. 그 전성기 시절의 노래를 그대로 부를 만큼 그렇죠. 네, 보컬 지금도 유지를 미국에서 굉장히, 네. 예, 지금도 미국에서 공연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러죠. 예. 네, 그러면은 머틀리 네. 크루 편은 여기에서 마치고 네. 이제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네. 건스 앤 로지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년 동안 그래서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총장미를 드디어 데리고 나왔는데요. 건즈 앤 로지스는 머틀리 크루가 전성기 때 뭐 밴드 투어 할 때 오프닝 밴드도 하고 네. 그러면서 컸던 이제 꼬마들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네. 메탈리카와 AC/DC, 건즈 앤 로지스 이렇게 네. 메탈 하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밴드가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밴드의 제일 프론트맨은 엑슬로즈죠. 그렇죠. 네, LA에서 결성이 되는데 LA 사람이 아니라 본래 인디아나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인디아나에서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 뭐 양아버지의 학대 같은 네. 걸 겪으면서 이제 그 동네를 떠나야만 했던 어쩔 네. 수 없이 그래서 LA로 오게 되는데요. 먼저 LA에 와 있던 고향 친구 이지 스트래들린의 이제 합류로 인해서 이제 밴드를 만들게 됩니다. 뭐 너무 방대한 서사가 있지만 네. 줄여서 뭐 헐리우드 로즈랑 LA 건즈가 합쳐져서 건즈 앤 로지스가 된 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LA 건즈의 트레이시 건즈가 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포이즌 오디션에 떨어진 네. 슬래지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건즈 앤 로지스 클래식 라인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원년 클래식 멤버는 5명이죠. 네. 이지 스트래들린, 슬래시, 엑슬로즈, 스티븐 애들러, 그리고 더프 맥케이건 네. 이렇게 5명입니다. 지금도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라인업이에요. 그렇죠. 네. 엑슬로즈가 어릴 때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피아노 친 경력이 있어서 본래 노래를 잘 하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쥐어짜는 네. 새소리의 보컬은 아니었다고 해요. 점점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변화를 시킨 건데 그 엑슬로즈의 음역대가 얼마나 넘냐라고 하시면 남자 머라이어 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6옥타브를 넘나들 정도로 최고였고 뭐 지금도 아마 카피가 아예 불가능한 보컬이 아닌가. 나중에
이제 AC/DC의 브라이언 존슨이 청력 이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컬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근데 망쳤다라는 엑슬로즈의 화려한 경력이 네. 있습니다. 엑슬로즈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하다가 관객한테 뛰어들어서 네. 관객과 싸운다거나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면 그냥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오늘 공연 안 한다 라고 하고 들어간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엑슬로즈는 유일하게 마약을 안 했다고 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활동을 할 때 드럼의 스티븐 애들러가 마약이 너무 심해져서 연주가 힘들 정도로 심해졌을 때 이제 스티븐 애들러를 해고하고 메소럼을 네. 네, 이제 드리게 되죠. 86년에 싱글이 나오고 정규로 8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타이트 네. 뭐 디스트럭션이 발매가 되는데요. 머틀리 크루와 건즈 앤 로지스의 그 교집합이 있어요. 바로 뭔지 뭘까요? 아시나요? 톰 주타우트입니다. 아, 당시에 머틀리 크루를 이제 일렉트라 레코드랑 계약을 성사시킨 게 A&R 담당의 톰 주타우트였는데요. 아, 네. 네, 건즈 앤 로지스가 처음에 웰컴 투 더 정글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하고 인기가 없었어요. 이거 정말 이상하죠. 너무 선정적이고 막 네. 신음소리 나는 음악에 애들이 막 다 양아치니까 사실은 라디오나 방송을 타야 성공할 수 있었는데 MTV에서 전혀 이걸 안 네. 틀어준 거죠. 우리는 안 된다. 근데 톰 주타우트가 빌고 빌었대요. 네. 한 번만 틀어줘라. 우리 뮤직비디오. 그렇게 해서 정말 아무도 안 보는 늦은 새벽 시간대에 딱 한 번 타임을 잡아서 방송이 됩니다. 네. 근데 다음날 전화기에 불이 나요. 그 새벽에 틀어준 그거 누구죠?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의 정규 1집이 발매되고 한 1년의 시간이 걸려서 있다가 빵 터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에피타이트 for 디스트럭션이 큰 성공을 하게 되고요. 초창기 자켓은 굉장히 선정적이어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이제 바뀌었죠. 십자가 자켓으로 바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초창기 1집 미국 원반으로 구하면 가격이 상당하다고 네. 합니다. 예. 뭐 한국 라이센스도 굉장히 나간다고 하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1집에서 한 곡을 안 꼽을 수가 없었죠. 네. 그렇죠. 웰컴 투 더 정글을 네. 꼽았습니다. 엑슬로즈가 인디애나에서 LA로 와서 버스에서 딱 내렸을 때 뭐 노숙자인지 누군가가 그랬대요. 뭐 정글에 어서 와라 이 뭐 꼬맹이야.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곡을 썼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Welcome to the jungle.
웰컴 투 더 정글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네, 라이브 할 때 처음에 You know where you are? 네. You're in the jungle. 네. You're gonna die.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1집에서 그 당시 사귀고 있었던 아마 에린 에벌리일 거예요. 그 아. 에벌리 브라더스 딸인데요. 네. 그 여자를 이제 대상으로 썼던 곡이 스윗 차일드 오 마인이었고 뭐 나머지 곡들은 너무 선정적이어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집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2집이 EP 개념의 이제 라이브를 모았던 라이즈였죠. 아, 그게 있죠. 네. 저는 그 앨범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거기 그거를- 페이션스. 네, 페이션스 그 곡이 좀 좋아가지고. 진짜 좋았죠. 네, 저는 좀 말랑말랑하고 네. 서정적인 좀, 곡들을 좀 감성을 건드리는 예, 락을 좀, 좋아하시네요. 예, 그런 거를 좀 골라서 이렇게 듣고 너무 센 음악은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좀 상당히 예,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던. 네. 아, 저와 결이 다르군요. 제가 이제 91년에 발매된 유수요 일루전 중에 파란색 반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앨범을 작업하게 되면서 이제 맷소럼과 디지리드 키보디스트가 영입되면서 사운드가 조금 더 풍성해졌죠. 네. 제가 이 중에서 고른 곡은요. 지금 여기 AV 플라자 오면서 10번은 바뀌었어요. 정말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유쿠비 마인드를 골랐습니다. 아, 네. 네. 잘하셨네요. 그 당시 네. 그 당시에 최고의 영화와 또 만났던 곡이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2였죠. 네. 네. 그래서 유쿠비 마인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와서 네. 장미가 든 박스에서 장총을 꺼내서 네. 그게 바로 건전 로지스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는 그 이 곡이 수록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인인치 네일스가 원래 아, 네. 후보에 있었는데 아놀드가 본인이 건젠 로지스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투입된 뭐 스텝이나 그럼요. 뮤지션들이나 네. 이게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네. 사실 이게 원, 투로 나눌 수밖에 네. 없을 정도로 방대한 네. 곡들과 막 다 엄청난 세션진들이 제작 비용이며 예, 예. 뮤직비디오며 그 영화로 치면 거의 블록버스터급 그렇죠. 그런 앨범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건센 루이스가 상당히 또 대단한 게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그런지 음악들 그렇죠. 이런 음악들이 얼터너티브가? 득세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락 음악 그 고전적인 락 음악들 뭐 헤비메탈이나 뭐 이런 그런 음악들이 약간 쇠퇴하기 시작한 압니다. 이미 많이 맞습니다. 쇠퇴한 네. 80년대가 지고 이제 90년대는 헤비메탈이 완전 좀 죽어나가는 막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지 않았나. 예. 살려냄과 동시에 마지막을 장식했죠. 그렇죠. 활활 불태웠어요, 네. 정말. 예. 그 시대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네. 정말 세계 최고의 밴드였다라고 네. 할 수 있고요. 이 앨범을 계기로 이제 뭐 이지도 탈퇴하고 슬래시도 네. 탈퇴하고 하면서 사실상 해체의 네. 길을 걷다가 최근에 네. 다시 다 원년 멤버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월드 투어를 합니다. 네, 저도 네. 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좀 살도 뺐더라고요. 엑슬로즈가. 네, 조금 리즈 시절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이 You Could Be Mine. 에벌리 브라더스의 딸과 사귀었던 네. 이 곡도 에린 에벌리에 대한 곡이라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머틀리 크루와 건센 로지스의 대결 구도로 한번 오늘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한 시기를 정말 활활 불태운 이 두 밴드를 정말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음악 듣던 생각도 나고 잘 몰랐던 그런 내용들도 다시 또 되새겨 보니까 상당히 좀 재밌고 신선하네요 오히려. 네. 일루전이 발매된 9월 17일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아직도 늘 혼자서 축하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건젠 로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예. 이런 시스템으로 듣는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이런 하드락이나 메탈 음반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머틀리 크루와 건센 로지스와 함께한 음악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